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나 철도가 지나갈까요? 제가 투자할 지역 어느 곳에 새로운 역사가 생겨날까요? 정말 모두의 관심사죠. 아마도 신설 예정 노선들이 통과할 예정 지역의 부동산에 들르신다면 부동산에서 이 노선들이 개통될 구체적인 역사 위치에서부터 인근의 호재 아파트 단지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쩌면 사람들 머리와 마음속에서는 점 찍어둔 곳에 이미 역사가 신설되고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새로 생겨날 노선들과 해당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투자 지역을 추려볼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나 철도 역사가 생길 수 있는지 따져보는 시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1편을 다루었으니 아직 시청 못하신 분들은 꼭 함께 시청해서 소액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노선들은 곳곳이 돈이 되는 황금 노선들입니다. 1편 영상에서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하철 노선인데요. 바로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건설되는 도시철도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하여 건립하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관심사 GTX 노선을 건설하는 것도 광역철도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네요. 참고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란 정부가 10년 단위 및 5년 주기로 발표하는 도시철도와 전용철도를 제외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철도망 등 건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고요. 7월 5일에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년 사업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7월 5일의 내용은 6월 29일 발표한 내용 중 5년간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을 확정했는데 6월 29일 내용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가운데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신규 사업 중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면요. 서부권 광역철도 사업, 별내선 연장, 송파 하남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위례 과천선, 고양 은평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위례 삼동선, 일산선 연장, 분당선 연장, 신분당선 호매실에서 봉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장홍대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 총 15개 사업입니다. 이 중 서부 광역철도 사업과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 별내선 연장, 송파 하남선은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나머지 노선들을 차례대로 볼게요. 참고로 이 노선들과 역사들은 계획 노선이고 대부분 추정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 단계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강동 하남 남양주선이네요. 이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으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발표 때 언급되었던 노선입니다.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9호선은 현재 4단계 연장 계획 중에 있는데요. 기존의 9호선은 중앙보훈병원역까지 개통되었습니다. 이미 개통된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길동생태공원역, 신명일역, 고덕역, 고덕강일 1지구 4단계 연장 구간 계획이 있고 개통 예정 시기는 2027년 말이네요.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곳은 예정된 4단계 다음의 5단계 연장 구간입니다. 4단계 연장 구간의 종점인 고덕강일 1지구에서 시작하네요. 예상 노선은 고덕강일 1지구, 고덕강일 2지구, 하남미사 북측, 지금지구, 남양주 왕숙 2지구, 경의중앙역, 남양주 왕숙 1지구, 풍양역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정차역은 미확정입니다. 이 노선의 수혜단지는 우선 강일지구입니다. 고덕 강일지구는 3개의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5호선 접근성이 좋은 3지구에 비해 지하철역이 없었던 1, 2지구가 9호선 연장선으로 수혜지역이 될 듯합니다. 이 부근은 신규 분양 택지라 매매로는 살 수 없는데요. 최근 인기리에 분양을 마쳤었죠. 분양에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미사 신도시 전체로 봤을 때 북미사는 5호선인 미사역 주변 아파트 단지들보다 대형 평수, 민영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역시 지하철 5호선 부재로 인해 미사역 인근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북미사 인근 아파트들에게 호재네요. 예상 노선도로 보면 북미사 다음은 지금지구 쪽입니다. 다산 신도시 북쪽으로는 진건지구, 남쪽으로는 지금지구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지구는 남양주에서도 서울에 가장 가깝게 있었지만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죠.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다산 신도시의 지금지구가 수혜를 입겠네요. 3기 신도시인 왕숙 1, 2지구는 당연히 교통이 좋아질 듯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번 노선의 종착역은 풍양역으로 예상되는데 풍양역은 4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이 될 예정입니다. 이 풍양역이 남양주 진접지구에 자리 잡고 있어 남양주 진접지구는 호재이고요. 그래서 인근 아파트들 즉 남양주에서도 지리적으로 상당히 외져서 가격이 저렴했던 남양주 진접읍과 오나무 빌대 아파트들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례 과천선입니다. 송파 북정역에서 과천 정부 종합청사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10년 전부터 논의된 노선인데요. 다른 노선들보다 아직 몇 개 정차 역사가 불명확합니다. 다른 노선들과 달리 통과하는 강 4개 서초, 강남, 송파, 과천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역사가 대립되는 노선인데요. 건설 이야기가 나왔던 10년 전과의 차이점은요. 10년 전에 비해 이 노선 통과역 주변으로 택지 개발 단지들이 자리를 잡아서 노선 개통의 필요성이 충분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노선의 재미있는 포인트는 우선 복정역에서 세곡, 자곡 순환선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6호선 응암 순환선처럼 순환 구간이라는 것인데요. 복정역, 동남권 유통단지, 자곡역, 자곡 사거리, 세곡역으로 순환을 하는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서역으로 이어지는데요. 수서역 다음으로 예상되는 역은 구룡역, 양재시민회숲역, 우면역, 경마공원역, 문원역, 정부 과천청사역의 순서인데요. 중간에 있는 몇 개 정차역들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노선의 가장 수혜 단지는 강남구 서초구의 우수한 위치에 있었지만 택지 개발지구 내에 지하철이 없어서 강남구 서초구 지역의 다른 단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었던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로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인 위례 신도시 강남 개포동 일대 과천 지역은 이미 이번 노선이 아니어도 상당히 가격이 좋은 상태죠. 특히 세곡지구에 예상되는 자곡 사거리의 자곡역과 세곡 사거리의 세곡역 인근의 부동산들이 가장 큰 수혜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이 구간이 순환선 모습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노선대로 역사가 들어설 듯 하고요. 이 지역 인근 단지들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이 일대에는 오피스텔 단지들도 많이 건립되어 있어 멀리 수서역까지 나가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겠네요. 서초 우면지구도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서초구에서 저평가 받았던 지역인데 서초 우면지구 인근으로 우면역과 주암역이 건설 예정이죠. 그간 저평가 받았던 단지들의 호재입니다. 세 번째 고양 은평선입니다. 고양 은평선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신도시 때 발표된 노선인데요. 고양시청역과 은평구 세전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고양시청, 화정, 창릉, 향동, 세전역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 노선의 수혜 단지는 시장역인 고양시청역 인근 단지들입니다. 이 일대 단지들은 덕양구에서도 안쪽에 치우쳐 있어 저평가되었던 지역인데 이 노선이 지나간다면 상당한 수혜를 입을 듯합니다. 창릉 신도시와 가까운 행신동 단지들도 좋을 듯하고요. 창릉 신도시와 인접한 원흥지구 아파트들도 창릉 신도시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개선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상암하고 가까워 서울 느낌이 났지만 이용할 수 있는 최단 지하철역은 수색역으로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향동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위례 3동선입니다. 위례에서 성남, 광주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성남이 8.7km 구간, 광주가 1.7km 구간, 위례에서 광주 3동까지 총 10.4km 구간을 신설하는 계획이네요. 이 노선은 위례 신사선이 연결된다는 전제하에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왜냐하면 위례 3동선의 출발역이 위례 중앙역이기 때문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신사, 청담, 삼성, 하겨울, 가락시장, 위례 중앙역을 연결하는 노선이죠.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건설된다는 가정하에 위례 3동선역은 위례 중앙역, 을지대역, 남한산성 입구역, 신구대학교역, 중원경찰서역, 성남산단, 광주 3동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노선 계획과 신설 역사 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네요. 수혜 지역은 성남 구도심에서 8호선 지하철에서 소외됐던 지역과 경기도 광주 지역입니다. 을지대학교역이 생기면 은행주공 아파트와 주변 빌라들, 신구대학교역 황송마을 아파트들과 인근 단지들, 중원경찰서역의 인근 단지들, 성남 산업단지역 주변 공장과 지식사업센터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또한 이 노선은 경기도 광주 3동역을 연결하므로 경기도 광주 3동역과 그 전역인 경기 광주역 인근 단지들에게 호재고요.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역시 성남 구도심지 단지들입니다. 다섯 번째, 일산선 연장 대화에서 금릉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3호선 연장선입니다. 크게는 대화역, 운정역, 금릉 구간인데요. 예상 노선은 대화역, 덕이동 신동아 파밀리에역, 운정신도시 한빛마을, 운정신도시 해솔마을, 금릉역입니다. 이 노선의 수혜 지역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신동아 파밀리의 단지들이죠. 그간 이 아파트는 단지 자체는 좋은데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기존의 경의중앙선 탄현역을 이용했었거든요. 또 운정지구의 한빛마을과 해솔마을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 운정지구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은데 운정신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이 없었거든요. 경의중앙선인 운정역은 운정신도시 동쪽에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안 좋고 GTX A 노선 신설 운정역은 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번 신설 노선으로 운정신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노선을 가지게 된다면 운정신도시 전체가 지하철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분당선 연장 기흥에서 오산입니다. 이 노선은
분당선 기흥역을 시작으로 기흥구 민속촌역, 기흥호수역,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역, 동탄문화디자인밸리역, 호수공원역, 오산대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수혜 지역은 기흥구 보라동과 공세동 지역의 아파트들입니다. 용인시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신분당선이 수지구를 관통하면서 수지구의 발전은 빠르게 되었지만 정차역이 많은 분당선이 통과하는 기흥구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습니다. 특히 기흥구에서 지하철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보라동과 공세동 부동산 가격은 낮았었는데요. 이 노선이 개통된다면 민속촌 인근의 보라동과 기흥호수 인근의 공세동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 노선의 통과로 동탄 2신도시가 좋아지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GTX A 노선인 동탄역을 기준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탄역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이 노선은 동탄 테크노밸리역, 동탄역, 남동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동탄 2신도시 동쪽을 제외한 전역의 지하철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종착역이 오산대역이라 이 인근의 단지들도 신축 단지들 위주로 좋은 가격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7번째 신분당선 호매실에서 봉담입니다. 신분당선은 황금 노선이라 해도 무방하죠. 강남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개통 이후 신분당선을 따라 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역까지 개통되어 있고 광교역, 화서, 호매실역 9.7km 연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호매실 봉담 7km 연장 구간에 신설 구간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예상되는 역사는 호매실역, 오목천역, 봉담읍 동남 메리트 아파트 앞입니다. 당연히 수혜 지역은 역사가 예상되는 화성, 봉담, 동남 메리트 아파트 주변 단지들입니다. 이들 단지에서 인접역이 1호선 세류역도 있긴 하지만 강남까지 직행하는 신분당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또 바로 인근에 있는 봉담 택지개발지구 또한 수혜 지역이고 인근에 있는 화성 태안지구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중간에 연결역으로 수인 분당선의 오목천역이 예상되는데 오목천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와 고생역 주변의 단지들도 좋을 듯합니다. 8번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에서 삼송입니다. 이 노선 또한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노선입니다. 황금 노선인 신분당선의 강북 연장 버전이라고 할까요? 앞서 언급한 황금 노선 신분당선 광교 강남역 구간을 위로 끌어올리는 노선입니다. 현재 신분당선은 남으로는 광교 호매실 봉담까지 이어지고 북으로는 강남에서 용산까지 연결 계획 구간이 있습니다. 우선 강남역에서 신사 구간 착공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신사역에서 동빙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역 연결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에서 삼송은 용산 서울역, 시청역, 경복궁역, 경복고역, 상명대역, 독바이역, 은평뉴타운역, 진관중역, 삼송역 연결 구간입니다. 이 노선은 신사역에서 용산역 구간 사업 진행이 느려서 사업의 속도가 꽤 더딜 수 있는데요. 진행되기만 한다면 주목할 부분은 경복고역이 생기는 서촌 일대의 주택과 건물 등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상명대역입니다. 상명대 인근에는 북한산이 있어 경치는 수려한데 지하철역이 통과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해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암동, 신영동 등이 있습니다. 현재도 낡은 주거지가 대부분인 지역이고 최단거리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역은 경복궁역인데 버스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죠. 이 인근으로 역사가 들어선다면 부암동, 신영동 일대 변화가 참 기대됩니다. 그 다음으로 6호선 응암 순환선 노선 라인 가운데 저평가되었던 독바이역 일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도 호재입니다. 은평뉴타운은 3호선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는 단지들의 경우 버스를 이용해 구파발역까지 이동을 해야 하므로 불편한 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노선에서 역사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신설된다면 신도중학교 인근 단지들, 진관중역 인근 단지들이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9번째 대장 홍대선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입니다. 이 노선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서 원종 홍대선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3기 신도시 대장지구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인 덕은지구로 인해 대장 홍대 구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정 노선은 대장, 원종, 고강, 신월, 화곡, 강서, 가양, 덕은지구,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홍대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신설되는 대곡 소사 노선의 신설 노선인 원종역 일대는 소형 아파트와 빌라가 많은 곳인데요. 새로운 노선이 들어온다면 이 일대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부천 고강동 지역은 특히 낙후된 지역인데 이 지역의 역사가 들어선다면 재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될 듯 합니다. 김포공항 인근 낙후되어 있던 신월동 지역의 아파트와 빌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덕은지구로 노선이 이어지면 위치상으로는 서울 느낌이었는데 지구 내 지하철역이 없어 멀리 수색역을 이용해야 될 예정이었던 덕은지구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일 듯 합니다. 10번째 제2경인선 청학에서 노은사입니다. 제1경인선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1호선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제2경인
경인선은 인천에서 수인 분당선을 이용해 청학역을 신설하여 인천 남부, 경기 서부를 관통하여 광명, 구로, 노량진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새로운 노선은 크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건설됩니다. 우선 구로에서 광명 쪽으로 건설 구간입니다. 구로역, 광명시청역, 철산역, 우체국 사거리역, 소화역, 노원사동역 우선 연결을 하는 구간이 되겠네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발표된 구간은 인천 청학역에서 광명 노원사역 신설 노선입니다. 예상되는 노선은 청학역, 신연수, 인천 노년, 남촌 도림 사거리, 인천 서창 이지구, 서해선 신천역, 노원사역, 그리고 다시 구로역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제2경인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간 소외되었던 인천 남부와 경기 서부 일대 교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2경인선이 훌륭하게 건설되면 제1경인선과 순환선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완성이 된다면 구로에서 제1경인선을 따라 인천까지 다다르게 되고 다시 인천에서 수인분당선 제2경인선을 거쳐서 다시 구로로 순환하는 노선이 되겠네요. 이 노선의 수혜 지역은 신설 역사가 예상되는 연수구, 연수동, 청학사거리 일대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이미 가격 상승이 시작된 것 같네요. 또한 남동구, 도림동, 도림사거리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 인천에서도 가장 교통의 불모지였던 서창, 이지구 아파트 단지들도 상당히 좋아질 듯합니다. 광명 3기 신도시의 교통도 물론 개선이 되겠고요. 11번째 신구로선 시흥대하에서 목동입니다. 시흥대하, 옥길, 향동, 온수, 궁동, 개봉, 고척, 양천구청, 목동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네요. 이 구간은 경기 부천과 서울 서부권, 특히 구로구 지역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이 없었던 부천 옥길지구, 구로 항동지구가 가장 큰 호재입니다. 부천 옥길지구와 구로 항동지구는 인접해서 새해 택지개발지구에 좋은 느낌이 나지만 그동안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졌었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네요. 마찬가지로 구로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하나로 꼽혔던 궁동 지역도 호재입니다. 개봉역 다음에 고척동 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졌었는데 목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생긴다면 교통이 매우 편리해지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수도권 일대 지역에서도 그간 교통 지하철역의 사각지대였던 곳들이 획기적으로 교통이 개선되게 될 듯하네요. 하지만 늘 생각해볼 점은 실제 이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노선을 그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점점 더 생기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욱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